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호기심으로 우리 마음속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으스스한 이야기를 맛보는 미식회. 제5회 공포 미식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식회장을 맡은 염중이고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 최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 이진섭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공포 미식회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나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맛볼 예정인데요. 무서운 이야기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맛있게 즐기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오늘 또 나와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원을 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5회째 녹화인데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이 이제 한 세 타임, 그리고 네. 이제 자의로 나오신 분이 한 타임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웃음을 담당하다가 이제 가셨고 재밌어 보여서 네. 나왔어요. 자의로. 재밌어 보여서 네. 우리 저기 저도 자의로 나왔어요. 자의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도 굉장히 무섭지만 저도 오늘 굉장히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중간고사를 보고 왔어요. 굉장히 무섭죠, 대학생분들. 우리 두 분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지? 좋아는 하는데 네. 잘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가리고 듣는. 네, 눈 가리고. 약간 귀에 맞고 살짝. 네. 듣고, 하지마 이러면서 약간 들으시고. 우리 진섭님. 저는 절대 못 봐가지고 왜 나오신 거예요? 절대 못 보는데 한번 이겨보고 싶어가지고. 이겨보고 싶어서 무서움과의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나오셨습니다. 자, 특별한 이야기를 맛볼 수 있는 공포 미식회 오늘의 메뉴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저 멀리서 아주 큰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여성이 보였어요. 점점 다가갈수록 그 여성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제가 선글라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녀의 눈이 있던 자리를 채우고 있는 커다란 구멍이었어요. 이 유명한 자유로 계단 아시죠? 자유로 귀신. 그래서 자유로 귀신 같은 괴담이 아니라 무섭고 끔찍해서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사실 실화였다면 컨저링, 애나벨 등 다 거짓말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실화 기반의 공포 이야기. 오늘 코스의 메인 재료 바로 공포 실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저 괴담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딱히 공포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렇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실제 공포 이야기의 첫 번째 메뉴 우리 나은 씨가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젤리입니다. 눈젤리. 회원님들은 가끔 방에 있는 침대나 책장 틈을 봤을 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는 내가 잘못 본 건지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차도에 빗물이 잔뜩 고여 타이어가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미치도록 내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차를 타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비가 와서인지 차도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막히는 차도를 보며 엄마와 저는 이렇게까지 막히진 않을 텐데 사고라도 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부터 바닥에 고인 빗물이 웬 빨간색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과할 정도로 막히던 차도는 알고 보니 앞에서 사고가 나서 그랬던 거고 피해자의 피가 빗물에 타고 흘러 차도는 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범벅이 된 길을 보고 있자니 약간 정신이 나간 채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엄마와 저는 앞을 보면 냉장고와 주방 팬트리장이 보이는 구도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고를 목격하고 입맛이 별로 없어 밥을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냉장고와 주방 팬트리장 사이 좁은 틈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기 틈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틈에 무언가를 보자마자 옆에 계시던 어머니께 말을 하였고 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밥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계속 빤히 쳐다보면서 속으로 아닌데, 나 진짜 있는데 뭐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틈에 있던 무언가의 형태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뚜렷해진 형태는 바로 웬 사람이 잔뜩 구겨져서 이리저리 뒤틀린 채 귀괴한 자세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저는 울먹이면서 다시 어머니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틈에 사람, 아니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겁을 먹은 채 마구 소리치는 저에게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조용히 다가가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그만 말해. 엄마도 보여.
이 소리를 들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고 무서워서 입이 더 이상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사고가 난 귀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틈이 기괴하게 구겨져서 들어간 모습이 마치 사고 난 직후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5회까지 본 게스트 중에 가장 사연을 맛깔나게 잘 얘기하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진영님? 손에 진짜 땀이 많이 나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아니 안 진짜 나죠. 만지면 좀. 혹시 다한 증은 아니시고? 에이 손 예, 다 한장 아니에요. 예, 예. 깜짝 놀라가지고 마지막에 나은 회원님이 그만 말해 엄마도 보이니까 할 때. 귀신들 들을까봐요. 그만 말해요. 엄마도 보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는 첫 번째 이야기였고, 이 좁은 틈, 특히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데 틈 사이로 이제 바퀴벌레 같은 게 이제 가끔씩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전 쪽에서 자취를 한번 했었는데 본가에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제가 베란다 문이랑 그 안에 문을 열어놓고 갔나 봐요. 집에 왔는데 깜깜했는데 불을 딱 켰는데 스위치에서 한 1cm 옆에 그 바 선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켜고 보자마자 하고 소리를 한 5초간 지르고 바로 모든 방역 물품을 다 사서 막 뿌리고 막 세스코 막 불러서 상담도 받고 막 해가지고 그날 침대에 누웠는데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너무 약을 많이 쳐가지고 제가 숨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틈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다음 메뉴는 좀 더 깊이 맛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 메뉴 진섭 씨가 공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게 될 메뉴는 혼자 가면 만나게 될 해골 초콜릿인데요. 회원님들은 학교나 시골 갔을 때 화장실이 급할 때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 본 적이 따로 있나요? 네네. 저는 아직도 공용 화장실 잘 이용을 못 하는데 네네. 이번 이야기는 낯선 공용 화장실에 대한 오싹한 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때는 후덥지근한 여름, 대학생 시절 방학 때 시골에서 다들 많이 하는 농촌 봉사활동을 친한 동기와 하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보다 농촌에서 봉사의 강도는 높았고 고된 노동 후에는 바로 잠이 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동기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무서우니까 같이 가달라고 저를 깨웠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2시쯤이었고 저는 고된 노동으로 지쳐 있었지만 의리를 생각해서 같이 나가주었습니다. 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 그 친구는 화장실에 들어가고 저는 밖에 서서 기다렸는데 준영아 거기 있어? 너 진짜 어디 가면 안 된다. 알겠으니까 빨리 나와. 를 반복하며 땅에 발을 구르며 기다리던 중 저는 너무나도 피곤해 거의 잠결에 그냥 말도 없이 숙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농촌 봉사활동이 다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던 중 그때 친구가 저에게 준영아 근데 너 그때 나 기다릴 때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무슨 말? 이라고 물어보니 어느 순간 너가 아무 대답도 없고 발소리도 안 들리길래 준영아 어딨어? 라고 물어보니까 너가 잘 안 들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랬잖아. 이러기만 하고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저는 당황해서 나 그때 너무 피곤해서 그냥 들어갔는데? 한참을 정적이 맴돌다 옆에 계시던 교수님이 이 말을 듣더니 정색을 하시며 그 지방에서 지금은 안 쓰는데 옛날에 있었던 사투리 중에 위의 사투리의 이해야. 와, 이거 진짜 무섭다. 그날 이후 저는 시골 공용 화장실을 절대로 못 가게 되었어요. 와,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러면서 너무 무서운데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만약에 알아듣고 위해를 봤으면 귀신과 이렇게 만났을까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와, 근데 이렇게 변을 보고 있는데 위에 귀신이 있으면 이 바지를 먼저 올려야 될지 아니면 빨리 그러니까요.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혹시 실제로 뭐 진짜 옛날 화장실 같은 거 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네. 거기서 뭐 약간 무서운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저희 시골집은 네네. 진짜 산골을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올라간 그 끝에 있는데 예예. 핸드폰도 안 되고 오. 아무것도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들짐승 막 멧돼지 소리도 들리고 약간 귀신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짐승들의 공포가 더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짐승들의 공포. 그런 공포도 있군요. 두 번째 메뉴 공용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너무나 흥미로운 맛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메뉴 더욱더 특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갇혀있는 유령 볼인데요. 어느 날 자주 사용하던 SNS 속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말을 건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SNS 속 실화 이야기로 맛볼 예정인데요. 어느새 우리 주변에 스며들어 익숙한 수단으로 우리를 오싹하게 만드는 SNS 속 실화 이야기 맛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비가 많이 오던 새벽, 알바를 하던 저는 손님도 더 이상 안 들어오겠다 싶어서 저희 가게 알바생과 남아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밖에 비도 오고 술도 들어가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싶어 가게 불을 다 끄고 으스스한 BGM도 깔아뒀습니다. 서로 무서운 얘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알바생 A에게 인스타 알림이 왔습니다. 고스트444라는 아이디를 가진 오늘 가입한 계정이 있습니다. 그 계정은 알바생 A를 팔로우하기 시작했고 프로필 사진도 긴 머리에 으스스한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던 4명 모두 핸드폰 한 번을 안 만지고 무서운 얘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섭다며 호들갑을 떠는 사이 그 귀신 인스타 계정 프로필 사진이 확대된 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귀신 계정은 계속해서 알바생 A에게 음성 메시지도 보내고 영상 통화도 걸어왔습니다. 요즘 귀신이 좀 스마트해졌나요? 네, 확실히 알바생 A에게 계속 온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니 밖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는 듯한 쎄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음성 메시지가 끝나니 그 귀신 계정은 알바생 A의 실제 전화번호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알바생 A도 무서워하다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는지 귀신 계정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은 까맣게 안 보인 채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자세히 들어보니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분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무서운 이야기가 들리고 있었죠. 알바생 A가 누구세요? 라고 반복하니 여자나 남자가 아닌 이상한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왜?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무서웠던 저는 알바생들에게 제발 BGM을 끄고 가게 불부터 켜자고 한 그때 갑자기 포스기에서 으스스한 BGM의 볼륨이 점점 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빠르게 달려가 가게에 불을 전부 킨 후 포스기에 전원을 끄고 그제서야 조용해졌습니다. 가게정을 만들고 장난치는 건 알바생들의 친구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화를 걸었을 때 제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 그의 대답하는 것처럼 들리던 이상한 목소리, 노래의 볼륨이 자동으로 키워진 건 뭐였을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스타 계정을 비활성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DM 못 보내게. 네. 요즘은 또 요청 기능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오빠 잠깐 DM 되세요? 이미지가 좋아 보여서 잠깐 좀 DM 좀 보내봤어요. 재택 알바 뭐 1시간에 200만 원 벌 수 있는 기약이 든다 이런 것도 많이 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뭔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어가지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인사하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 한창 또 무서웠던 영상 중에 일본에서 만든 영상인데 다 같이 친구들끼리 이제 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다 같이 한 명 왕따 시켰던 애가 있나 봐요. 걔가 이제 줌으로 들어와서 한 명 한 명 카메라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막 이렇게 살해하면서 결국에는 다 불 꺼지고 마지막 한 명의 자기 얼굴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고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메뉴인 SNS 속 실화 이야기, 가장 기대했던 만큼 오싹하고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에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나는 이야기들의 맛 평가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를 함께 해봤는데 이거 제외하고 혹시 두 분이 알고 계시는 또 특별한 무서운 이야기 있으신지? 이건 별로 무섭진 않았는데 네. 제 친구가 저희 집 위층에 살아서 네네. 그 중간 계단에서 만나서 막 이야기를 자주 나눴었어요. 계단에서요? 네, 이웃 초등학교.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예, 자. 맞아요. 예, 자. 어렸을 네. 때니까. 어렸을 때니까 예, 별로 안 시끄럽겠죠. 네. 그때 친구랑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다른 친구한테도 여기 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셀카를 딱 찍었는데 어깨에 검정색이 2개가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땐 그냥 머리카락이 보였나 보다 잘못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친구랑 저랑 또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조등 있잖아요. 그게 사람 인식이 없으면 꺼지잖아요. 센서. 네. 그게 꺼지자 이거 휙휙 하면서 불을 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저랑 제 친구가 동시에 뭘 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친구랑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서워서 저는 난 집 가겠다 하고서 집 들어가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도 봤다고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고서 한 특징들이 다 똑같았어요. 뭔데요? 사람 형체였어요? 네, 6살 정도의 어린 여자였고 머리가 단발이었고 눈이 검고 엄청 컸어요. 근데 아까 사진에 나왔던 친구도 눈이 검은 거였잖아요.
근데 어깨에 똑같이 찍혔었는데 와. 그 다음날 똑같은 걸 눈으로 본 거죠. 깡이 대단하다. 사진 찍혔는데 굳이 가가지고 예, 계속 보면 오늘 저기 얘기도 잘 전하시고 좀 재밌는 얘기 잘하시고 네. 이거 만약에 시즌 2 하시면은 예, 제가 없으니까 이제 진행자로 예, 오. 제가 권한은 없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혹시 알고 계신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네네. 좀 소름 끼쳤던 게 아우. 대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었는데 예. 2층에 살고 있었는데 밤마다 새벽마다 문을 계속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오. 맨 처음에 그냥 친구들이 술 먹고 와서 놀았나 이러고 계속 갔는데 또 없고 아 굳이 그걸 또 열어봐요? 그래도 그냥 맨 처음엔 누가 노크한 줄 알고 무서워. 그래서 근데 계속 일주일 동안 쿵쿵쿵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대체? 이러고 그 CCTV가 복도마다 있으니까 CCTV로 이렇게 딱 봤는데 오. 그냥 옆집 아저씨가 계속 쿵쿵쿵 한 다음에 여기가 아 우리가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 맨날 제가 할 때마다 없더라고요.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두 분 나오셔서 어떠셨습니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에 공포 라디오에 출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색다르고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선님은 저 공포라면 애당초에 보질 않고 듣질 네.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말하게 될 줄은 몰랐고 네네. 근데 오늘 두 분이 나와서 하신 이야기랑 두 분이 나와서 전해준 썰이 가장 제가 봤을 때 5회차 중에 제일 무섭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공포 미식회가 준비한 으스스한 특별일이 어떠셨나요? 예, 오늘 저도 참 아주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공지를 드릴 게 저희 공포 미식회가 이제 5회차를 끝으로 오늘 마지막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다시 또 저도 실직자가 돼서 예, 참 안타깝고요. 아무튼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포미식회 마지막 이야기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항상 인사를 할 때 이제 귀신들이 자기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달라붙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어깨를 털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